제가 지금 원내 대표에 출마를 하고 오늘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원내 대표의 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원내 대표가 되면은 우리 원내, 즉 우리 이 국민의힘 내 의원님들과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우리 당은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대야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로 할 것인지, 그리고 당, 정, 그리고 그 정에는 대통령실도 포함이 됩니다. 당정 대 관계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이미 드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금 반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소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뭐 특별히 순서가 있습니까? 없죠? 예, 뭐 다 여기 계신 분 여기 있으면 다 해야 되겠네. 그래, 여기 요렇게 갈까요? 뭐 누가 먼저 급하시나? 예, YTN 박민경님 축하드리고, 질문을 오늘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에 대한 좀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논쟁 모두 없었다라고 특정을 한 상황인데, 또 특검 거부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이번 이제 기자회견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총평은 아까 우리가 토론회 때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현재 국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해서 국민들께 직접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또 현안에 관한 입장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다. 그리고 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앞으로도 더 진정성 있게 자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흔히 이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갖는 현안에 관해서는 기본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적절한 수위에 또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항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예. 취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5월 말 본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 협의 없다라고 못을 가는 상태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된 모든 법안들을 만드실 때에서 그 입장 변화가 있을지.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뭐 갑작스러운 기조의 변화 뭐 이런 게 있지 않다. 그거는 다 우리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사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의사 일정 등에 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이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원내대표를 마무리하고 떠나신 윤지혁 대표님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충분히 듣고 또 추가적인 대응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국회 상황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나 원내 부대표가 원내 대변인은 현재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 1일에 원래 선거를 하기로 돼 있던 것이 5일에 등록을 하고 지금 우리가 9일날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구상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그 구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빨리 구상을 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유소리 기자인데요. 그 전임 윤재욱 원내대표님도 대구 지역구이시고 원내대표님도 TK 지역구 대구 지역구이신데 중도 확장성이 없고 영남에 있는 당이라는 지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당 내에서 우선 이 뭐 선거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분석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 전반적인 우리가 여러 상황 검토를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백서 TF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여러 진단을 하고 해법을 제안을 하면은 그걸 이제 당에서 우리가 녹여내서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지 그렇게 할 텐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 총선 이후에 우리가 5월 1일로 당초 예정됐던 날짜를 5월 9일로 미룰 정도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주자가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하마평을 지속적으로 썼지만 저는 제 의사를 어떤 경우에도 그때까지는 제가 출마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또 나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힘을 모으겠다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의원님과 대화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월 30일까지도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인데 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 하면 4월 30일일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고심을 좀 해보겠다 하는 얘기가 알려졌고 그래서 며칠 고심하다가 제가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다. 특히 이번 22대 상황은 더 그렇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게 언론의 표현인지 우리 의원님들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독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 원내대표가 정말 먹기 좋은 밥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나서고 했으면 저는 이번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선수도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라도 좋은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을 이번에는 밀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 그때 또 여러분들이 아니고 일부에서는 왜 TK가 좋을 때 TK 다 하고 왜 어려울 때는 또 다선 영남 TK에서 왜 안 나서냐 이런 시각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고심 끝에 출마하기로 내린 결론도 이겁니다. 다들 독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가서 여기에 이 상황을 타게 하는데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좋은 꽃길 같았으면은 저도 당연히 TK에서 원내대표 앞에 두 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출신 좋은 의원님들께서 당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지역을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각에서는 맞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좋은 밥상이 아니고 정말 다들 주저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MBN 김태희 기자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이 현상을 즉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장 몇 석 확보를 목표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 혁신을 위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정례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기상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상임위원장 배분 등 이제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직접 어떤 생각인지를 아직 만나서 들을 기회는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국회는 의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된다. 그리고 타협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협치다. 의회 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입견을 갖고 몇 석이다,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가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함께 하자는 우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대화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정당으로 있었지만은 제가 아는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은 역시 저와 함께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가 의회 정치, 의회 민주주의에 관한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맥락에서는 저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접근하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때로는 다르고 그래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단은 제가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접근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원외 혁신을 통해서 원외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내에 구성이 되면은 원내 여러 예를 들어 원내 부대표단 등 구성을 하고 나면은 원외 위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이 정책 건의, 지역 현안, 그리고 예산 확보, 입법 수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그 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내 부대표단 중에서 그게 한 사람이든 복수든 간에 원외와 대화하면서 수시로 의견 수렴하고 소통하는 부문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내를 뒷받침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특별히 시민단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선 소감에서 단일 대우를 강조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표결이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당론에 따라서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뜻을 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종의 표단식으로 하실 건지 우리 국회는 당이 존재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의원님들이 물론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입장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개별 헌법기관으로 이렇게 각자 전문성 생각 하에 활동을 하시면 되고, 아주 중요한 사항, 당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 수준으로 또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정해지면은 그때는 단일 대우로 좀 움직여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중으로 보면은 그런 수요가 늘 그렇게 많이 상시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주요 현안일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당을 하고 아주 중요한 현안 또 결정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야가 또는 각 당이 이렇게 대결하는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박상권입니다. 일단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까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 관련해서 이제 조만간 빨리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TK이시니까 아무래도 수석 부대표를 임명하실 때 TK 외 지역을 좀 감안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그래 해가지고 자꾸 좁혀보려고 그러시지.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아마 이 원내 이 직을 구성을 할 때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제가 최적의 정예부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정말 유능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또 이 정치 대화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을 잘 결집시켜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리아 이의정입니다. 당정관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건강한 당정 관계 구축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그럼 지난 2년간 당정 관계에서 좀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던 사례는 어떤 게 있으셨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뭐 제가 그 예를 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이야기가 더 화끈하게 이야기하지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제가 바로 정부에 있으면서 당정 협의를 하면서 참석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당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당의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는 노력을 합니다. 다만 당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정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법령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 등등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당에서 그 충분히 일리가 있다.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조율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사안들에 관해서 그게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고려 논점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여기는 아무래도 좀 더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일부 있으면은 저는 뭐 얼마든지 그게 또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은 충분히 저는 거기에 관해서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의 소통이 때로는 미진하거나 부족해서 그 일부 그런 사안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 뭐 또 일부는 정말 당하고 정부하고 이제 생각이 이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 자체를 원초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소통을 하면 되게 잘 만들어 간다.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당정청 고위당정 소위 말하는 고위당정대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사안들도 비공개로 논의한 적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또 이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제들, 그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아마 당 쪽에서는 좀 많지 않았을까. 저는 이 간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없앴으면 좋겠다. 웬만큼 그렇게 고민되면은 같이 모여서 심야도 좋고 새벽도 좋고 아니면은 뭐 전화 서로 흔히 말하는 컨퍼런스 콜도 좋고 하자.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나? 예. 네,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입니다. 예.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이제 전당대회 시점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고 또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 내실지 궁금합니다. 뭐 목소리는 합리적인 목소리, 당이 도움되는 목소리를 내야죠. 지금 사실은 비대위에 관한 일들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뭐 전당대회 등등과 관련해서도 원내대표가 섣불리 뭐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첫째 일단 많이 하지를 못했고 두 번째 생각이 뭐 일부는 지금 시점에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볍게 함부로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비대위원장님 또 비대위원 구성되면은 잘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엔 또 우리 원외 또 원내에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들 이런 목소리도 아마 같이
수렴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뭐 구체적인 뭐 방향성이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전당대회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월 말 7월 초에 예상됐던 전당대회 시점이 마찬가지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왜 나왔고 뭐 지금 일부 언론에 한 말씀 계시니까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나 입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뭐 아직 뭘 파악을 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보시죠. 예, 뒤에 또. 아시아경제 최영찬입니다. 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야당이 협조를 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협상할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유예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봅시다. 뭐, 이게 모든 사안에 관해서 벌써 이야기를 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여러분이 이제 어쩌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원내대표 입장이 뭐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굉장히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또 취재하고 국민들께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매일매일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협상도 어떤 대화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다. 제가 여태까지 저는 제가 간사를 하면서도 했고 운영위까지 간사를 했고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고 그리고 제가 부총리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당 여야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거기에 대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곧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대화가 안 된다. 저는 협상 당사자들은 말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늘 존중을 하고 또 상대방이 저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왜 저 당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걸 충분히 알고 그 당의 현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저는 저대로 우리 당에 또 여러 가지 집약된 의견을 모으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또 협상의 대화가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원내 대표 또는 수석도 필요할 때는 국민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을 내가 안 만나니까 여러분 매일 만날 겁니다. 필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끈한 이야기, 오늘 OX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접근하면은 저는 그거는 여야가 이제 대화 창구가 없어진다. 서로 언론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뻥뻥 자기 입장을 이야기 다 하고 그게 최종적인 것처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야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어떤 것도 풀려나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도 좀 아끼고 상대방도 존중해야 되고 또 야당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정말 고민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뭔가를 만들어 갈 때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도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패널리스트도 아니고 밖에 가서 아무렇게나 제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죠. 저 개인적 견해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의회 정치 말하는 그 대화, 타협, 협상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스타일을 조금 달리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막 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 저하고 똑같이 가면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만 하지 여기에 국회가 저는 전혀 필요 없어진다. 그래 되면은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별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자세로 접근할 겁니다. 앞으로 요거 마지막 얘기는 여러분께서 저하고 취재에 있어서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철기 의원님의 어떤 대세론도 있었는데 근데 그전에 철기 의원님이랑 좀 소통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철기 의원님이 불출마선을 하면서 본인도 선거 상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때 불출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신임 원내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이 정부에서 몸을 하셨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학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말씀 제가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그리고, 이철규 의원 이야기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모든 의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책임을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저는 또 정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다만 아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뭘 잘못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하고 그걸 전부 철회해라 바꿔라 이런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 이 책임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포괄적인 늘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저는 많은 반론을 갖고 있고 그 시각은 우리의 정치권에서 네 편, 내 편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제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평가를 사실은 모든 분들께서 함께 보면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민생이 굉장히 아직까지 어렵고 엄중하고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더 낫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제는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있고 더 저 역시 그런 생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또 더 할 수 있으면 또 하세요. 더 대체적으로 아마 지금 하실 수 있는 말씀 이제 저기까지 질문 나오는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느 정치 무대에 정치의 길을 어떻게 가고 안 가고 또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정신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대화하고 자꾸 우리 힘을 모으는데 이런 활동은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원외에 계시는 분들, 우리 원내에 계시는 분들, 야당 의원님들, 뭐 정부 관계자들 저는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 그리고 나라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더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을 예정입니다. 저를 앞으로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저를 특정 집단, 계파, 뭐 그룹,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저희들은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제가 평생에 정부에 있을 때도 저가 조직 내 인사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야기는 듣더라도 그는 알겠다 하는 거고 가장 조직이 효과적으로 생산성 높게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그 지점에 잘 나가갈 수 있는 최적의 인적 배치가 어떤 거냐 이런 관점에 신경을 쓰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 상상력은 별로 안 피워도 되고 다만 이 사안이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당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냐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앞으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제 생각이나 등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저인데 집요하게 물을 게 많이 좀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 더 있으십니까? 제가 뭐 할 때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오픈을 시켜놓고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사 마무리 해야 될 거니까, 이걸로 빨리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도 작업을 하시죠. 다음 기회에 또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